네, 안녕하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을 좀 알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 곧 세계의 흐름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세계는 이미 전쟁 중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막 전쟁하고 갈등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도 역시 전쟁 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신냉전 시대가 돌입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까지도 하죠. 유명한 사진이죠. 바이든이 이 반도체 칩을 들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 기술을 무조건 확보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밝혔던 모습이었죠. 우리나라와 일본과 이렇게 반도체 동맹을 맺어서 이 반도체를 무조건 자신들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었죠. AI가 그 중심에 있죠, 사실은. 왜 반도체를 그렇게 고집하냐? AI 때문에 그런 거죠. AI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꼭 AI를 만들까?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데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I가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AI가 그걸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게놈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방대한 양 때문에 그 작업이 제한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막 풀려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약들이 개발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I 기술을 확보한다는 건 그 나라의 산업 경쟁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막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쵸. 이상하지 않아요? 경제는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나라는 사실은 문제가 없이 돌아가기도 하는 부분, 환율은 올랐지만, 그게 다 반도체 산업이 그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금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는 산업이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것 같으면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별개 얘기로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커다란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좋으면 어떻게든 협력을 통해서 나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정부가 밀어줄 수도 있고 해외 자본이 또 투입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국 역시도 있는 힘을 다해서 따라잡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사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기술을 유출하고 빼가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주 좀 치사한 방법들을 많이 쓰지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게 사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여기에 있어서 엄청난 자본을 투입할 것이고 이제 최근에 부양책이 마침 나왔죠. 중국 부양책.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부동산 문제가 어때요? 굉장히 심각하죠. 저도 다큐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안 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힘든데 안 망하고 있어요. 일본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도 부동산 버블 때 완전 작살이 났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안 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건재하죠. 빚도 많고 엄청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GDP가 상위권에 있고 그러니까 다들 부자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의 자본을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있는 힘을 다해서 따라잡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증시, 우리는 어쨌든 주식 투자니까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또 봐야겠죠. 이러한 상황이 미국 증시의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그 외에 우리나라 빼고는 다른 나라들도 증시가 잘 오르게 했지만 일단은 안전한 나라에 투자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 증시가 오른 거. 그리고 돈을 풀어서 무조건 경기를 부양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때 풀었던 돈의 규모만큼을 또 풀었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빚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채권이 잘 팔리고 그게 이제 안전하니까 그런 거죠. 미국보다 안전한 나라는 지금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어도 중국에게서 뺏어오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를 올리고 중국을 옥죄면서 수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본인들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뉴스에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을 미국에서 다 영입해 가는 거예요. 다 스카우트해 가서 본인들 기업에 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재가 굉장히 흘러 넘치는 상황, 우리나라의 인재까지도 뺏어가는 상황. 그래서 미국의 AI 기술이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 외에 전 세계가 사실은 증시가 호황을 좀 누리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배경을 좀 보자는 거죠. 배경이 어떤 거냐면 그냥 경제를 뭐 그냥저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과의 엄청난 경쟁 관계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갈등이 막 생기고 고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본인들이 셰일가스를 이제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산유국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그것도 이득을 챙겨오는 거고, 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핵심적인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방위 산업이죠. 전쟁 나고 못 싸우면 누가 좋아요? 미국이 제일 좋죠. 에너지 기업들, 방위 산업, 이게 다 이제 유대인들 건데 얘네가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중국이랑 싸우면 싸울수록 그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중국이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무너질 때까지 싸웁니다. 이게 과거에 소련과의 그 냉전 시절 때 패권 경쟁을 했거든요. 그때 싸웠던 내용이 뭐냐면 군사적 도발도 있었지만 우주 경쟁이었어요. 다 아시는 우주 경쟁.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위성 기술, 그러니까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미사일 기술, 엄청난 로켓을 개발하면서 이제 뭐 사실 우주선이 로켓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날아가는 그 힘을 누가 멀리 날아가냐, 누가 우주 궤도권 밖으로 갔다 이제 미사일을 쏘냐, 이게 곧 이제 우주 경쟁이었거든요. 여기서 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때를 배경으로 전 세계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성이 가장 이제 우리가 수혜를 입는 기술 중에 하나죠. 또 물론 비행기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과학이 발전했고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됐죠. 우리의 휴대폰이나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때 만들어졌던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AI인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사람들 일자리를 뺐는데 왜 이걸 개발하냐? 이 기술을 통해서 더 발전과 도약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밀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경제적 우위로 굴복을 시킨다. 이게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탈락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둘 다 빚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면 위기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어떤 이슈가 있어요. 금리죠. 우리나라도 드디어 금리 내렸습니다. 타이밍이 다 겹치죠. 미국이 빅컷을 실행하니까 중국도 맞춰서 부양책을 엄청나게 풀었고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이 문제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많이 견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경제를 어떻게든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푸는 게 이제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시는데 항상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 평소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식시장은 크게 변화가 일어나요. 위로 크게 가든 아래로 크게 가든. 근데 긍정적인 상황에서 큰 변화를 주면 위로 크게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중국 증시를 보면 이런 상승이 사실 조작이죠.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까지 조작을 하냐? 들어와라 이거예요. 들어와서 투자를 해라 이거예요. 돈을 유입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돈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증시가 이게 긴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여기를 딱 저항을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아주 좀 그런데 좀 별론데 증시는 별로지만 종목들의 이상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심하게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언론에서 겁을 주고 있는 것도 맞아요. 왜 이제 와서 뭐 이런 거 사실 예상은 다 됐던 부분인데 그쵸? 너무 자주 얘기하지만 유한양에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사실 슈팅이 나오는 것도 이례적이긴 하지만 재료 자체가 그러니까 임상 3상을 통과해서 이제 실제로 FDA 승인까지 받는 일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봤을 때 지금 얘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한올 바이오 파마 제가 몇 개 종목 봤었는데 신고가를 향해서 다 찌르고 있죠. 일단은 규모가 커요. 얘도 코스피 200이거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종목도 신고가 행진 중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범상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금리가 이제 내리면 바이오 소형주들까지도 반응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금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언제나 이게 공통적인 건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여길 때 그때 크게 오르고
이거는 과학이죠. 주식시장이 좋다고 했을 때 그때 내려가고 이것도 과학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리스크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이제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러한 기류가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말했어야 되는데 엄청난 흐름의 변화, 이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와 더불어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장을 굉장히 자세히 좀 주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도 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남들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 더 주목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가 바이오 섹터를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건 좀 이제 식상하고, 그 외에 좋은 섹터가 또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 지금 주식을 좀 집중해서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